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는 언제쯤 상장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클레이스왑과 더마레스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클레이스왑 덱스 MRST와 포브스 토큰의 상장을 맞아 진행한 AMA 내용이야. 자연스러운 듣기를 위해 땡찌리가 일정 부분 수정을 했지만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99.9%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니 영상을 통해 마르스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코인의 가격 추이 등을 각자 유추해 볼 수 있겠어. 마르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2년과 그 이후에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라는 점입니다. 저희 화성의 콜로니는 여러 가지 게임이랑 계속 연결될 것이고 추후 유저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여 저희 메타버스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처럼 라이트한 게임들과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좀 더 완성도 있는 게임 등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이 마르스 메타버스와 연결될 것입니다. 곧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오는데 저희는 내년 초에 있을 얼리 액세스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동시 플레이어가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업들과 메타버스 파트너십을 이뤄 지금보다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르스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르스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웹2 시장에서의 경력이 충분한 팀원들이 초기부터 팀빌딩을 하였고 그래서 웹3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통적인 게임 컨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능력치를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스킨과 배틀 패스 등의 아이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초기에 있을 것이며 게임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 커지게 될 경우 모든 MRST로 거래되는 아이템의 수수료 그리고 랜드 거래에 따른 포브스 토큰 수수료 별도로 콘서트 및 공연, 콜로니 내 광고 비용, 기업 제휴 등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다른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다르게 저희가 수수료 등으로 회수한 MRST 등을 마켓에 내다 팔지 않아도 개발진 및 회사가 유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럴 경우 수수료로 회수된 MRST는 지속적으로 소각될 수 있고 마치 지속적인 바이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3의 미래는 역설적이게도 웹2에 있습니다. 웹2의 폭넓은 유저가 웹3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웹2 시장에서의 사용자를 웹3에서도 확보한다면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르스 메타버스의 기축통화인 MRST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MRST 토큰을 거래자나 투자자가 MRST를 보유해야 할 동기나 혜택, 그리고 수요와 토큰의 순환의 희소성에 대해 프로젝트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 MRST는 마르스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축통화이며 스테이킹을 통해서 포브스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MRST를 많이 가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MRST를 많이 보유한 홀더가 결국 마르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르스 메타버스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초기이며 저희 개발력과 기획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로 프로젝트가 알려진다면 홀더의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의 수요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MRST 수보다 필요한 MRST의 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순환과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해외 중앙화 거래소인 OKX에 MRST가 상장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RST 상장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이 런칭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MRST의 사용처나 소각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 속에 사용될 MRST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생태계 구축과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한 생태계 확장은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는지요? MRST의 가치는 단지 사용처와 소각처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MRST의 인플레이션율보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치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더 앞서면서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메타버스가 다른 메타버스보다 얼마나 더 좋은 메타버스가 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고 실제로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곳은 웹3 시장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성실하게 꾸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신뢰와 기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MRST의 소각처는 아직 메타버스 플랫폼이 완성 전이라 없지만 사용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MRST 스테이킹을 통한 포브스 토큰의 보상, 그리고 포브스 토큰을 이용한 엔드세일과 저희 다우 시스템인 포브스 대의원 모집이 남아있고 결국 모두 MRST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한 LP풀에서의 교환 및 포브스 보상 등도 일정 부분은 사용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거버넌스 토큰인 포브스 토큰은 일명 곡괭이 토큰입니다. MRST와 포브스라는 유틸리티와 거버넌스 토큰의 구조에서 오히려 핵심은 포브스 토큰입니다.
곡괭이 토큰인 포브스 토큰은 가장 중요한 재화인 랜드와 다오에 사용되며 포브스 수요에 따른 가격 유지가 저희 토크노믹스의 핵심입니다. 포브스 토큰의 확실한 수요처를 통해서 포브스 토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MRST의 이자 보상이 올라갑니다. 그걸 통해 MRST의 지속적인 스테이킹 보상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MRST의 가치와 인플레이션보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얘기가 길어지지만 끝으로 현재 저희 메타버스 개발의 도시 모델은 모두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물들의 외형을 계속 추가하는 중입니다. 또한 인게임으로는 레이싱과 농구 게임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서 밸런스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이후로는 건물 내부의 실내 인테리어 아이템 등 랜드의 사용성과 관련된 개발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생태계 확장의 랜드세일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얼리 액세스가 지나가서 프로토타입 버전이 공개된 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과 제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거버넌스 토큰인 포브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의 활용 방안과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형 거래소 상장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이 오늘 AMA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꽤나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포브스 토큰은 저희의 거버넌스 토큰이고 거버넌스의 핵심은 랜드와 포브스 대의원이 있습니다. 마르스의 포브스 다운은 홀더 조직의 근간이 될 것이며 메타버스 플랫폼의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MRST 예산 집행 및 법률 등의 제정에 직접 유저가 참여하여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랜드의 경우 저희는 일반적인 메타버스와 다르게 콜로니의 사이즈가 매우 작게 설계되어 있고 최대한 많은 유저가 한 콜로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랜드의 유동인구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랜드의 개수가 제1콜로니 기준으로 400여 개에 지나지 않아 매우 희소합니다. 그 랜드는 오로지 포브스 토큰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화인 랜드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될 다오 시스템의 주인공이 포브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브스 토큰도 일정 부분 유통량이 준비된다면 MRST처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MRST는 중앙화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덱스를 통해 유통을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번 유통의 목적은 MRST의 유통도 중요하겠지만 포브스 토큰의 유통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FTX 사태를 통해서 덱스 거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덱스의 유통은 매우 중요하며 유저분들의 접근성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레이스왑은 클레이튼 생태계에 기반한 덱스인데 폴리곤 체인 기반 토큰이 클레이스왑으로 유통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향후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는 게 목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이어서 더마르스와 클레이스왑이 향후 어떤 협업을 진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는 것은 이더리움의 POS 전환과 샤딩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되어 수수료 문제와 전송 속도가 확실히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폴리곤 체인의 매틱이 사용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폴리곤이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는 게 완전히 정해진 목표는 아닙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서 MRST가 폴리곤 체인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폴리곤 체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저분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걸 오르빗 체인을 이용한 클레이스왑에서 꽤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클레이스왑의 홀더분들에게도 유동성 제공을 통해서 MRST를 접하게 해드리고 포브스 토큰을 보상으로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하여 클레이스왑의 유저분들과 더마르스 둘 다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이기에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이스왑의 유저분들이 국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고 크립토 시장의 이해도도 높은 유저분들이기에 저희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서 좀 더 완벽한 웹3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고 싶기에 클레이스왑으로의 유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클레이스왑과 더마르스의 협업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마르스는 오디스 이외에도 여러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하이퍼스포츠 클럽에서 디자인해주신 건물의 실내외 원화를 저희가 직접 3D로 모델링하여 직접 구현하였고 유튜브 영상으로 짧게나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NFT 관련 파트너십의 경우 원플래닛과 지속적인 마케팅과 AMA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OKX 거래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스왑 커뮤니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의서 기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2023년 초에 진행될 마르스랩스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짧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3년 초에 얼리 액세스 및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한 공간 안에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한지와 저희 메타버스 세상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이버 제페토가 한 공간에 16명, 이프랜드가 30명,
더 샌드박스는 10명 내외의 동시 플레이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수백 명 이상의 동시 플레이어 수가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면 저희 개발진들의 기술력과 저희 경쟁력에 대해서 글로벌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토큰의 경우 혹시 처음 풀로 제공될 때 하루에 몇 개씩 LP풀에 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하는 풀은 총 3가지가 있는데 MRST와 KSP, MRST와 USDC, 포브스와 USDC 총 3가지의 풀이 있으며 각 풀마다 매일 192 포브스 토큰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지금에서 다시 마르스 정보를 찾아보려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신규 유입자를 위한 설명서,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백서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에 조만간 저희 소개용 슬라이드 등을 제작해도 배포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 후면 MRST 토큰의 2차 프리-IEO 일정입니다.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큰 가격의 상승을 위해 추가 상장이나 IEO 조정과 같은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의 거래 볼륨 등을 보면 소각보다는 IEO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홀더나 회사 측에서 좋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일단 금일 진행되는 MRST 스테이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포브스 토큰의 덱스 유통으로 인해서 MRST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스테이킹 또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리-IEO 2차 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저희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프리-IEO 3차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으며 2차 물량이 소각되는 것도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므로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르스 NFT의 경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얼리 액세스 기능 말고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얼리 액세스만으로도 NFT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최근 프리-IEO 가격의 MRST의 시장 가격이 미치지 못하면서 화성인 NFT의 가치 또한 급락하였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NFT 사업 진행 초기부터 저희가 추구하는 PFP NFT의 본질은 유틸리티가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구매하는 것은 PFP NFT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드렸습니다. 얼리 액세스 한 번에 화성인 NFT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결국 저희 메타버스가 점점 발전할수록 화성인 NFT 홀더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성인 NFT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고 그분들이 대부분 마르스 메타버스의 주역들이 되실 것이기에 화성인 NFT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잘 될수록 수혜를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인이 2개로 나눠지네요. 두 코인은 어떠한 식으로 상호작용하나요? 어떤 비율로 교환 가능한지, 그 비율은 일정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MRST와 포브스 토큰의 직접적인 교환 비율 등은 없으며 덱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브스 토큰은 최대 3,300만 개만 발행되고 그 또한 여러 가지 소각을 거치며 4년마다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포브스 토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MRST의 인플레이션과 기대치 등에서 교환 비율은 좌우될 것 같습니다. 포브스 대출 서비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랜드 당첨 후 잔금을 더마르스 디파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 900개를 대출했다고 하면 대출 시점과 상환 시점의 포브스 시장 가치가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상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디파이 은행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아직 완벽하게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정책이 정해진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포브스랜드를 판매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포브스랜드를 임대할 경우에 수익 구조를 알고 싶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MRST 토큰을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포브스 토큰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건지 백서의 내용을 자세히 안 나와서 설명할 필요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포브스 토큰을 이용한 랜드세일 청약은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당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듯합니다. 포브스 랜드의 임대는 메타버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초기엔 더 샌드박스와 같이 자신의 땅에 직접 로고를 넣는 형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임대할 경우 기축 통화인 MRST로 임대료 등을 징수할 있으며 포브스의 경우는 땅 거래 수수료로만 차감됩니다. 그리고 랜드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멀은 1층, 스페셜은 2층, 레어는 3층, 에픽은 5층 으로 진행되며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포브스 토큰의 활용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요? 랜드 구매와 데이원에만 활용성이 고정된 것인가요? 포브스 토큰의 중요한 활용처는 랜드와 데이원이 핵심이고 추후에 거버넌스 성격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랜드세일은 제1콜로니이며 수요에 따라 제2콜로니도 메타버스 오픈전에 생성될 수 있으며 그때도 역시 포브스 토큰이 사용됩니다.
MRST 토큰과 포보스 토큰의 중앙화 거래소의 추가 상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며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는 언제쯤 상장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심사는 꽤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는 좀 더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 상장이라는 것은 저희에게는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현재의 베어마켓 시장에서 추가 상장의 효과를 소모하기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FTX 사태가 일단락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